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참 오랜만에 원룸 투자 매뉴얼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지막 남은 강의는 원룸 잘 파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공부를 잘 해왔죠. 먼저 원룸의 건축법, 그 다음에 원룸의 수익률, 그 다음에 취득세 개정안, 이 부분도 긴급하게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매도인 이야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었죠. 우리는 현재 사는 입장이지만 파시는 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거를 알아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구 원룸 히스토리를 말씀드렸죠. 대구 원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구, 남구, 수성구, 달서구, 서구, 북구, 동구 등등 다양한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원룸을 사러 갔죠. 원룸 구매 전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 아주 알차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원룸은 잘 사는 방법, 그리고 적정 투자 금액, 그 다음에 원룸을 언제 사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 원룸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사고 나면 관리죠. 원룸은 매수 단계, 그 다음에 보유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 그리고 향후 매도 단계까지 그런 3단계 과정을 거칠 수 있는데요. 원룸을 잘 샀다면 우리가 잘 관리해야 나중에 좋은 양도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면에서 원룸 관리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번에는 이제 2020년부터 이제 바뀌는 세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필수가 되어버린 임대사업자는 세무서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세무서에서 발급을 받으면 관할 지자체, 각 구청, 달성군청이라든가 관할 지자체에도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수사항은 아니고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은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단기 4년, 장기 8년 이런 부분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보니까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었고요. 그리고 대망의 원룸 잘 파는 방법. 우리가 원룸을 잘 공부를 해서 잘 사서 잘 관리하다가 그 다음에 잘 파는 것까지 이것까지 마무리해야지 이제 원룸의 한 사이클을 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룸은 이제 황금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다 보니까 사실 원룸 매도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이제 앞으로는 예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를 아직까지 한 번 더 활성화시키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괜찮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댓글 달아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그에 관련된 내용들을 앞으로는 이제 원룸 투자 매뉴얼 강의로 계속 이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해보면서 설명 이어갈 거고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원룸 투자 매뉴얼 11강 원룸 잘 파는 방법. 부제로는 2020년 현재는 살 때입니다. 바로 살 때입니다.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매도인 분들이 이제 판단하셔야 될 내용은 현재 부동산 상황이 팔 시기인지 아니면은 살 시기인지 이거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원룸은 아시겠지만 아파트처럼 KB 시세, 국민은행, 그 다음에 한국감정원 시세라든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시세표가 딱히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원룸의 황금성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시세를 알 수 있으면 파시는 분도 사시는 분도 수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원룸은 주택은 그러질 않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건물의 시세를 알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하시는 게 밸류맵, 그 다음에 디스코. 이게 뭐냐면 실거래를 확인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입니다. 이 중에서 내 매물과 비슷한 매물의 거래 내역을 찾아야 되는데요.
건축 연도라든가 대지 면적, 그 다음에 건물 면적, 이게 뭐 똑같은 건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여지는 이 사이트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밸류맵에 보면 이렇게 연도와 그 다음에 금액 이렇게 나와 있죠. 뭐 저는 통상적으로 그런 연도를 뭐 2020년, 2019년, 2018년, 뭐 최근 3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이 매물. 이 매물이 뭐냐면 제가 작년에 베이러시의 노래 속이 꽉 찬 남자 99.9 그렇게 썸네일을 달아놓은 매물이 있습니다. 이 매물이 2019년 12월에 매매가 되었는데요. 땅은 65.22평이었고요.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128.73평이었습니다. 이 매물이 7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 과거 거래 내용을 보시면은 2014년 8월에 7억 6,500에 거래가 되었었고 2019년 12월에는 7억 9,500.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걸 파신 분은 7억 6,500에 사서 등기비, 그 다음에 복비 생각하면 7억 9,500에 팔았다는 것은 그 원가에 팔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뭐 지목이라든가 공시지가, 뭐 면적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언제 뭐 건축물회장에서도 2014년 1월 6일날 신축되었고 뭐 단독주택, 철근 콘크리트 구조, 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 주차장, 층별 자세히 보기까지 다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방금 보신 게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는 디스코라는 사이트입니다. 사실 두 사이트가 거의 동일하고요.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디스코는 보니까 이제 등기 열람까지도 이런 내용들이 한 번씩 뜨더라고요. 아까 좀 전에 본 그 매물이었죠. 대지 65평에 연면적 129평짜리가 19년 12월에 7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되었다는 내용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밸류맵과 디스코 사이트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을 파악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원룸은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월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인수가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수금액은 뭐 대출도 그렇지만 보증금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류다 보니까 크게 개의치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수익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건물의 전체 수익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원룸을 파시는 입장에서 희망 매매 금액이 있겠죠. 내가 뭐 얼마에 샀든지 간에 지금 이 건물을 뭐 얼마에 받고 싶은데 가령 뭐 10억에 팔고 싶은데 그러면 이 10억에 팔았을 때 대출과 보증금을 빼면 인수가가 얼마가 나오고 그리고 월세에서 이자를 제하면 월 순수익은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보시고 과연 그러니까 매도인분이죠. 내가 다시 원룸을 산다고 봤을 때 사겠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만족스러운지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보더라도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고요. 누가 보더라도 싸다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으로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매매 금액은 조절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부동산에서 손님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원룸을 잘 관리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됩니다. 내 건물 상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 저뿐만 아니라 뭐 많은 부동산들이 구축 원룸들을 요즘 많이 올리죠. 왜냐 신축 원룸이 팔 게 없습니다. 뭐 터무니없이 비싼 거는 저도 이런 건물 소개할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구축 건물을 볼 때 아무래도 우리가 신축 건물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한 얘기죠. 구축 건물만 보러 나오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보통 구축 건물도 보시면서 신축 건물도 같이 보시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더 최선인지 뭐가 더 나에게서 베스트인지를 고르는 그런 작업들이 저희 부동산과 우리 원룸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매수 대기자분 이런 분들의 중요한데요. 그렇다 보면은 구축 건물 보실 때 느끼실 거예요.
똑같은 신축 연도라도 똑같이 5년이 되었어도 어떤 거는 굉장히 낡아 보이는 건물이 있는 반면에 어떤 건물은 1, 2년 되는 신축 건물들하고 별 차이가 안 나게 보이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관리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룸을 잘 샀으면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한 번씩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원룸도 사면 끝인 줄 알아요. 사면은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임대 관리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부 상태, 소모품 관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등인데요. 제가 볼 때 센서등, 뭐 복도 센서등, 주차장 센서등 이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 하더라도 LED 등으로 다 교환하는 게 좋습니다. 그 원형등 같은 경우에는 개당 사람을 쓰더라도 한 15,000원 내외 2만원도 안 듭니다. 뭐 직접 가신다면 만원도 안 들죠. 그런 거 하나 자체가 우리 원룸을 사러 나오시는 분들의 첫 대면, 그러니까 첫인상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방 조명 같은 경우에도 안전기가 나가서 교체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요. 안전기는 뭐 직접 가신다면은 뭐 제로비밖에 안 되겠지만 이것도 사람 부르면은 최소 3만원 듭니다. 그러면 LED 등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5만원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세입자방 조명도 불량 나오면 전부 다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주차장 바닥 그리고 옥상 바닥입니다.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관리가 안 됐으면은 안 보이는 거는 볼 것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우리가 원룸을 볼 때 보는 게 건물 입구죠. 건물 입구에서도 주차장 바닥, 그 다음에 쓰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다 보니까 칠 상태를 확인하시고 많이 벗겨지고 까지는 거 많이 있죠. 크랙도 많이 갈 거고요. 그러면은 몇백 들더라도 뭐 2, 300 하면 됩니다. 조치합니다. 도색합니다. 그리고 주택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쓰레기 문제. 쓰레기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 솔직히 저도 원룸 건물에 주인세를 살아보니까 쓰레기가 제일 복잡해요. 뭐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애가 3명이다 보니까 물론 예전에 원룸 건물에 살 때는 애가 뭐 하나 그 다음 둘째 갓 태어날 그런 시기였긴 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해 드시는 분들은 쓰레기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가 특히 그렇고요. 뭐 다른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종량제 봉투라든가 그리고 분리수거를 다 하셔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세입자분들의 의식 수준이 우리 주인분들의 의식 수준만큼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룸을 판다고 봤을 때는 청소 상태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4번 정도 맡기는데 내가 건물을 매매를 내놓았다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건물 관리 상태, 청결 상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층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좀 센스 있는 주인들은 뭐 세입자 안내문이라든가 그리고 각종 안내문 같은 것들이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주인분이 애착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산다고 보러 왔을 때 흠잡을 곳이 없는지 봅니다. 뭐 당연한 말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매도인분들 왜 내 집이 안 팔릴까 이런 부분이 있다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원룸을 살 때는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한 마음이죠. 반대로 팔 때는 누구나 많이 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많이 받고 싶은데요. 제가 앞서서 원룸 잘 파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의 경제 상황입니다. 부동산 상황, 부동산 시장. 현재 대구 부동산 시장을 한번 냉철히 한번 판단해 볼까요?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죽었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시장도 신규 분양권, 신축 아파트, 그 다음에 일부 사업성이 나는 수익성이 날 만한 재건축 단지들, 오래되긴 했지만은 재건축 단지들, 이런 아파트들 아니면은 사실 거래 자체가 그렇게 없습니다, 솔직히. 최근에도 제가 원룸을 매매를 하고 잔금하기까지 6개월씩이나 걸립니다. 기존 아파트가 안 팔려서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은 어떤 경우냐. 제가 어제도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1년 전에 원룸을 사셨습니다. 1년 전에 원룸을 10억에 샀어요. 예를 들어서요. 10억에 샀는데 지금은 11억 5천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좀 금방 질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1년 전이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부동산 상황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더 안 좋아졌죠? 그러면은 사모님이 10억에 살 때도 싸게 산다고 하시면서 10억에 샀을 텐데 지금 10억에도 사줄 사람이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이 11억 5천에 판다고 한다면 누가 과연 사주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사줄 사람이 많아질 상황이 안 되면 안 팔립니다. 현재 2020년 현재 5월 달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원룸 매매 매물은 1000개가 넘습니다. 많죠? 근데 지금 특별히 많은 게 아닙니다. 원룸 매물은 언제라도 많습니다. 제가 원룸을 2006년도부터 했다고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많을 때는 제가 2000개까지도 봤고요. 그때는 이제 신규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을 때고요. 지금은 아시겠지만 신규 공급되는 물량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매물 위주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만약 1000개라고 칠게요. 제가 1000개 중에 대부분 95% 이상의 주인분들은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 마음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원룸 주인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더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손님 만나보면은 10종 팔고 다 하시는 말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경제 상황이 이렇게 엉망인데 아이고 원룸 살 사람 있으면 주인들은 되는 대로 팔아야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그렇지만 주인분들 어떠십니까? 특히 원룸 건물의 주인세를 사시는 주인분들은 안 팝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치가 안 나오면 안 팝니다. 그게 바로 내가 이 건물에 살면서 월세를 받는 상황이 만족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매매 매물이 많긴 하지만은 실제로 쓸 만한 매물들은 50개가 안 된다고 보셔도 되고요. 5%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같은 매물이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가 정도에 이제 판다고 한다면은 부동산들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이 원가라는 거는 신축 같으면은 엽자가 땅값에다가 건축비, 최근에는 뭐 세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합건설 매너가 들어가면서 부가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까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런 부분들 계산해서 신축은 원가에 근접하게 파는 매물들, 그리고 구축이라고 하면은 매매 금액이 찍혀 있으니까 이 매매 금액에서 얼마나 가깝게 파느냐.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샀는 금액에 파는 게 제일 원가고요. 제일 싸겠지만 그런 분들은 거의 없고요. 100채 중에 한 채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나마 조금 저희가 볼 수 있는 원가 정리는 자기가 샀던 금액에서 취득세, 등기비 정도 포함시켜서 그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분들, 그나마 이런 건물들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 살펴주시면 좋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은 살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팔 때가 아니고 살 때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원룸 잘 파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살 때라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은 살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급한 게 아니시라면 지금은 매도 내놓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가 익으려고 해도 시간은 걸리죠. 가을에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상황에서 매매 차익을 많이 남긴다.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나마 지금 재개발 재건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하나 걸린다면 그때는 대박인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 매매를 하신다고 봤을 때는 사실 재미없습니다. 이 부분은 섭섭하게 들리시겠지만 현재 상황을 냉철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강의 마무리하고요. 제가 마지막 강의로 원룸 잘 파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앞으로는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그런 니즈들을 잘 충족시켜 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다. 제가 원룸을 전문으로 하지만 제가 부동산을 15년을 했습니다. 아주 촌땅이라든가 이런 건 솔직히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많은 부분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파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현재 상황, 대구 상황, 특히 대구면 더 좋고요. 최대한 대구 부동산 시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1강까지 이어진 원룸 투자 매뉴얼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 궁금한 사항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보셨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